대응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림판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은 이런 형태로 시장을 대응했고요. 외국인들은 아래쪽으로 순수하게 풋옵션만을 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지수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포지션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시적으로 기관이 기브업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는 외국인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포지션을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장 초반 급격하게 시장을 밀은 거는 외국인이었고요. 이 외국인이 시장을 밀었을 때 기관들이 강하게 차익 거래를 통해서, 특히 증권사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오늘 장은 10시와 2시 상황에서 위아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 흔들림에 대해서 대비를 하되 종목별로는 핵심 우량주, 지수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하지 말자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장 분위기는 위아래,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장은 정확하게 음선이 될 수도 있고 양선이 될 수도 있지만 위와 아래의 모습을 단 형태의 옆구리에서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말씀드린 내용대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기관들이 오늘 양매도 전략을 다시 아침부터 강화하면서 풋옵션 6만 개, 콜옵션 3만 개 다 먹었습니다. 기관이. 가격이 오늘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9포인트이긴 했지만 가격이 거의 보합 수준에 끝나면서 기관이 완벽하게 승리를 했고요. 개인은 완벽하게 이번에도 깨졌습니다. 물론 개인이 오늘 장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항상 깨지는 건 아닙니다. 지수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개인이 1년에 한 2번 정도는 크게 수익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항상 외가격의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들은 양매도 전략이 돼 이번 장에서 12월 장에서 수익이 크게 난 이런 형태로 오늘 장 마감을 했다. 오랜만에 우리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을 이겼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외국인이 시장을 밀기 위해서 오늘 주시장에서 1조 3천억을 매도했죠. 이 부분이 내일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우리 시장은 이번 만기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 시장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미국의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15일과 16일 FOMC 회의에서 내년도 경기부양 예산 통과되느냐 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여건을 유추해 볼 때 통과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9천억 통과됩니다. 다음 주 월화수 16일 날 이제 최종 발표가 되기 때문에 월화수 정도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이 위아래 휩쓸어 장세 연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향권 하에서 지수가 거래소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종목별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교육 방송을 드리는 커리큘럼은 이번 주와 내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들, 어떤 종목 패턴의 군단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세팅할 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주식 투자를 그래도 최소한 3개월, 6개월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종목을 뽑고 그 종목에 대해서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는 추천을 받아서 그 종목에 대한 시점과 매도 시점은 아니더라도 매수 시점을 잡아갈 때 제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스타일로 어떤 형태의 모양에서 매수를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내일 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 장세는 거래소 시장은 박스권 시장입니다. 이벤트들 많이 있고요.
FOMC 회의뿐만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는 그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동시만기죠. 걔네들도 우리 같이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에 우리와 같이 옵션 시장과 파생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요. 주식 연계된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만기 구조 그 모습을 대부분 지금까지 살펴보면 시장 내에서 크게 변동성 없고요. 그냥 조용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시장에서의 선물옵션 만기 변수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 다음에 있을 테슬라의 그 S&P 편입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서 이제 S&P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기관들이 이제 바스켓에 걸어놓고 편입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점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수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러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의 모습. 현재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21일평선 올라오면서 만나는 과정. 이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일별로 보게 되면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주가가 3,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재상승을 줄 겁니다. 다이렉트로 3,0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2,900 라인에서 한번 걸치겠죠. 2,900 라인에서 한번 걸치면서 여기서 또 한번 쉬어주고 그리고 3,000포인트를 넘어가서 안착되는 시점은 내년 초 정도에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삼성전자가 죽어야지만 시장이 산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죽는다는 게 추세가 꺾어져서 하락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시장을 끌어오면서 지수를 올렸다라고 하면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 국면에서의 모습에서 다른 여타의 종목들이 쭉 올라가게 되는 패턴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장에서도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수 포착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더욱 좋아지는 모습이죠.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와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는 장에서는 그들 종목을 보유한 좀 차별화된 장세이고요.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좀 박탈감이 드는 그런 내용에서의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내일과 다음 주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폭이 다르겠죠. 그 폭이 어떤 폭에서 진행이 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거래소 시장은 제가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다 아시죠 이제. 철강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내일 뜰 자리 됐습니다. 조선 전방산업이죠. 조선주도 내일 뜰 자리 됐습니다. 건설은 오늘 떴죠. 제가 건설주를 어제 그제 잡아드리면서 오늘 장 정도, 오후 장 정도에는 뜰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좀 빨리 뜨긴 했지만 건설주가 오늘 뜰 자리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 많이 남아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가느냐 아니면 연속해서 가느냐 그거는 내일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 움직이고요. 여기 유통주들 제가 이번 주 초에 그 월요일 그 박스TV에서 말씀드렸고 유통주 코로나 그 2.5단계 격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분위기 속에서도 유통주를 사야 된다. 이 코로나 전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국내 600명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본다면 미국의 2억 인구 대비 하루에 8만 명, 3만 명, 4만 명씩 나옵니다. 우리 5천만 명, 600명 많지만 우린 잘 통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정 시점 지금 9시 이후에 거리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일주일 조금만 더 참으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잡힐 겁니다. 잡힐 거고요. 우리가 또 조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통제 가능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유통주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해제가 된다면 그 보복 소비라고 많이 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예상하는 거는 올 한 해
유통주들이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거의 소비뿐만 아니고 밖에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지난 2분기 최악이었고요. 3분기 좀 살아나는 조짐의 모습을 보이다가 4분기 이번에 11월까지 좋았습니다. 12월에 다소 침체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겠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예상하는 게 기존의 그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월별로 2번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분명히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의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떤 보상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통주들은 이런 관점에서 너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 저희 여러분께 여러 번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관심만 가지고 쳐다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포트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렸지만 이전의 상승 주도 업종과 다음 장의 상승 주도 업종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통주, 산업재, 기존의 그 산업 종목들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그 올라왔던 LG화학이라든가 또는 SDI, SK케미칼,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한 설명드렸습니다. 급나가지는 않겠지만 상승 각도가 다소 무뎌진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게 하나솔루션하고 SK케미칼이 먼저 무뎌진 패턴의 모습이고요. LG화학과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이전과의 상승과는 다른 모습의 시장 연출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번으로는 카카오고 네이버 같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은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반면에 말씀드렸던 업종 군단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들은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제가 계속 똑같은 종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오긴 했지만 이 장이 내년 3월, 4월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올라갈 자리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관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존에는 코스닥의 종목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요 타이밍이 되면 또 코스닥이 뜨는 자리입니다. 내일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래소는 이번 주 다음 주 다소 기간 조정 국면에서의 횡보 과정이 연출될 것이며 종목별로는 전체적인 흐름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좋습니다. 어떤 면에 좋냐? 제가 코스닥을 보면서 코스닥은 지수상으로 움직임이 강화될 겁니다. 거래소 시장이 기간조정 성격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양선을 주면서 몇 단계 상승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장이 플러스권에서의 상승, 양선의 모습을 상승을 줄 때 쫓아가야지. 어떤 종목을 쫓아가겠습니까? 기존에 올랐던 종목이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요?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특히 주식 투자를 그래도 최소한 2, 3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 특정 종목 위주의 상승, 특히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제약들 이런 테마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올 한 해 형성이 됐었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과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그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 종목으로 끌고 올라갔던 것이 아니었고요. 코스닥의 대장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대장주들이 이번 장에서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 모드 없애고요. 보시면 제가 알기 쉽게 중소형 개별 종목이 아니고 코스닥 내에서 이번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아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봤었고요.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잡는 법도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종목 손에 왔다가 갔거든요.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손에 쓱 빠져나가 버렸어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렸어요. 바닥에서.
요 시점에서 제가 딱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깜빡 점심 먹으러 가면서 놓쳐버렸어요. 너무 아깝습니다. 셀트리온은 아니고요. 기존에 셌던 종목이 어떤 종목? 원익 IPS. 이미 시작했죠. 이미 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이죠. 그리고 컴투스도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요 바닥에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사인을 줬습니다. 저희 회원분들께 사인을 드렸는데 그 세네 종목 중에서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찾는데 한 끝발 차이로 놓쳐버렸습니다. 컴투스 가는 패턴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셌던 종목이죠. 그리고 서울반도체 이건 제가 오늘 장 마감 무렵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대장주였죠.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셌던 종목인지.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은 다소 이전의 상승 대비 각도가 무뎌지긴 했지만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 보세요. 이전의 거래량 계속 거래가 죽었다가 늘어나고 있는 패턴이죠. 이런 종목들.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대부분 이제 그 지금 제가 보는 게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패션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올 한해 그 코로나 관련주들 중심을 해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연출되면서 모습들이 대부분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하단부로 가야 예전에 강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의 종목들이 이것도 이미 올라가 버렸네요. 안타깝게도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패턴에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도 여기 처음에 세팅되어 있던 종목도 가능성이 큰 종목이고요. 대부분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내일 코스닥장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되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더 가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가야 됩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이 다음 주까지는 쉬어주는 패턴이 나타날 거고요. 장비주들 반도체가 가는데 장비는 못 갔습니다. 전체적 흐름에서. 그래서 장비주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을 키 맞추기 전략에 의해서 쫓아갈 겁니다. 오늘 한전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동안 굉장히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던 한전이 오늘 6%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 그 전략에 의해서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올해 장에서 대장주로 주도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상승 각도가 무뎌지는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 종목은 좀 피하시고요. 이전에 과거에 주도주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거래소는 성장주 위주로 패턴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과거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의 종목들로 맞춰가시면 될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관들이 지난 11월장 강력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12월 최근까지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이제 다음 해 21년도를 대비해서 이제 포트를 짜야 됩니다. 주식을 편입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살 수는 없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안 갔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다음 장을 대비해서 매수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이들 종목들이 강하게 뻗어나갈 거고요. 기관화 장세가 연출되면 종목들의 상승도 확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로 구성하셔가지고 내일장 대응하시고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위주로 이제 한번 내일 그리고 다음 주장 대응해 보시고요. 종목 접근을 통해서 매매 포착 기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블클럽에서는 어떻게 최저점에서 뜨기 직전에 종목을 잡는지 제가 노하우를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희
그 회원분들을 위해서 들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왜냐면 지금 방송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한 패턴들, 시점들 거짓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 노출되는 측면에서 들어갔던 종목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종목이 제가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 모집하기 전에 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롯데케미칼과 KB은행을 말씀드렸었죠. 롯데케미칼을 어떻게 잡았느냐?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이제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고요. 제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너무 주식 얘기만 하니까. 97년도에 한양증권에 입사를 했습니다. 압구정 지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본사 조사부에서 7년을 근무했어요. 조사부가 이제 지금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글 쓰고 전체로 기업 분석하고 탐방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남들보다 좀 잘하고요. 그리고 나서 회사로 옮겨서 해외 선물 파트에서 데스크 업무를 받습니다. 야간 근무 오래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새벽 3시하고 5시에 깹니다. 왜냐면 그 시간대에 글로벌리 금융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 데스크를 지키면서 그 시간대에 초긴장을 하고 로이터 뭐 이런 거 보면서 동향들 파악하던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집에 잘 때 2시에 3시 사이에 한번 깨고요. 잠깐 해외 시장 보고요. 또 5시에 한번 깹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채팅방에 어떤 글들이나 광고성 내용들을 올릴 때 안 주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습관입니다. 아주 오래된 습관이어서 데스크 업무 볼 때 그런 습관들이 이미 들어버렸고요. 안 변하더라고요. 해외 선물 데스크를 봤었고, 그래도 해외 업무도 많이 압니다. 출장도 많이 다녔었고요. FX 저희 팀에서 최초로 국내에 런칭했습니다.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 파생 딜링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단타할 때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요. 종목을 접근할 때 패턴 분석을 잘합니다. 딜링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깨졌고요. 좀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업무들 했었고, 또 지점장 생활도 했었어요. 부산에서 했었고, 대전에서 했었고, 요 앞에 목동에서도 했었고. 지점장 때가 제일 좋죠. 왜냐면 제가 차장 부장 때 했으니까 그렇게 증권에서 차장 부장은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랑 하나 더 하면 제가 최연소 부장을 달았고요. 초고속으로 본부장을 했습니다. 능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잘 비볐나 봅니다. 아무튼 지점장이 뭐가 좋냐면 보통 지금은 증권사 지점장 크게 안 쳐주면 예전에는 증권사 지점장 차가 있었어요. 관용차가 있었고요. 회사에 나오는 사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증권사 지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점장이 뭐냐면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한 잔 이렇게 좀 갖다 주고, 또 푹신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신문 딱 보면서 폼 잡는 거 좋더라고요. 뭐 그런저런 일도 했었고, 투자전략 본부장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VIP 고객 부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엄청나게 만나봤습니다. 돈,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VIP 관리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해드렸습니다. 돈 많이 받았습니다. 컨설팅 1시간에 변호사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변호사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시간에 40만 원 받는다고 하던가 할 겁니다. 저희는 더 받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그런저런 업무를 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점을 이제 잘 알고, 또 얇고 넓게 많이 알아요. 나름대로 그런 패턴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롯데케미칼 어떻게 잡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20만 원 초반대 잡았어요.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린 패턴의 종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수익 나시는데 큰 밑거름 될 겁니다. 저 많은 돈 주고요. 깨지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많이 쫓아다니면서 배운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롯데케미칼을 10월 중순에, 초중순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딱 타이밍을 보면 여기서 보면 장기간 기었죠. 지수는 아마 이때 위아래 계속 위아래 7, 8, 9 이렇게 횡보장세, 8, 90 이렇게 횡보장세였을 겁니다. 롯데케미칼이 기면서 지금
이게 10월 6일 모습입니다. 정배열되는 과정이죠. 주식은 항상 정배열되어지는 과정에서 크게 상승합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 패턴의 종목들, 어떤 패턴의 종목들이 나오는지. 녹화했습니다. 네. 정배열되어지는 과정이죠.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차트를 읽을 줄 알아셔야 됩니다. 조금씩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빨간색 이 패턴의 선이 240일 이평선이고요. 이게 녹색인가요?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황토색이죠. 이게 20일 이평선입니다. 보통은 다른 색깔을 쓰는데 색깔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원래 세팅되어진 색깔로 씁니다. 5일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5일선 안 보는데요. 이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패턴에서 이제 주가가 이전 단계에서 정배열이 되어질 것이 예측이 되죠. 틀림없이 모든 주가가 그렇습니다. 정배열되어지는 과정에서 앞전 고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단타하는 기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커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나중에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통 20일 이평선을 하면서 앞고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왜냐하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배열이 되는 거고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전체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정배열되지는 과정들이 동일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급등하고 상한가 치는 종목들은 약간 패턴이 다르지만 일상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은 이런 패턴입니다. 비싼 겁니다, 여러분. 앞전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날로 가볼게요. 딱 이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대 양선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주시해야죠. 이때부터 스탠바이 들어갑니다. 이날은 안 사는 겁니다. 또 못 사는 겁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딱 관심 종목에 딱 띄워놓고요. 다음날 거래 늘어나라. 거래 늘어나. 안 늘어났어요. 주가는 위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하루 정도만 더 기다립니다. 여기서 삽니다. 저는. 왜 여기서 하느냐? 한번 흔들어주고요. 주가 양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2, 3일 내로 돌파합니다. 운 좋게 다음날 바로 돌파했네요. 여기 돌파합니다. 바로. 저는 이날 샀죠. 이날 삽니다. 이날 사는데 여기서 거래까지 늘어나주죠. 1차로 이날 샀고요. 이날은 넘깁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애더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날 1단계 매수를 5%나 10%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빵 떴어요. 기분 좋죠?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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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요. 가져가요.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이날 추가 매수를 합니다. 허리에서. 여기서 샀죠. 다음날 올랐고 보통 대형주 여러 개 말씀드릴 때 1단계 상승 이후에 계단식 상승을 위해서 옆으로 긴다는 말씀드렸죠. 4, 5, 1. 옆으로 깁니다. 그리고 한번 빵 칩니다. 허리에 삽니다. 저도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올라가죠. 이건 패턴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잠깐 제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서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 애더블 합니다. 제가 주식을 확장하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사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냐? 저는 무릎까지 삽니다. 애더블 무릎까지만 합니다. 바닥에서 사서 무릎까지만 애더블 하고요. 무릎 이상부터는 쭉 끌고 갑니다. 물론 이 종목이 진짜 진카다. 정말 좋은 기업이다. 무지하게 갈 기업이다. 그러면 계속 사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한두 종목에 몰빵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포트에서 종목을 한 30% 정도 잡고 이 종목을 세팅한다. 그러면 무릎 정도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한테 딱 3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라고 1단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합니다. 30만 원을 찍지는 않았어요. 29만 6,500원을 찍었죠. 30만 원 언저리입니다. 1단계로 여기서 팔아줍니다. 이 팔 때 정합니다. 더 가는 종목이에요.
일부만 팔 것이냐 아니면 다 요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여기서 다 파는 패턴으로 가죠. 더 갑니다. 롯데캐피탈 더 가야 돼요. 길게 한번 못 가요? 얼마까지 갈지? 제 예상치에서 길게 보면 바닥이죠. 34만원까지는 1단계로 올라갈 거고요. 이전 고점까지 40만원까지 갈 겁니다. 근데 무겁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패턴으로 잡습니다. 다음으로 KB은행이죠. KB금융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흐름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보세요. 분명히 이거 4만원 초반에 잡았습니다. 저희 요때 잡았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현재도 4만원 초반에 잡았고요. 여기서 애드업을 계속했습니다. 40%를 잡았어요. 요 짧은 구간에서 애드업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요 라인 근처에서 40%를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1차 목표를 46,000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끌고 가자. 일단 5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끌고 가자는 말씀을 드렸고 46,000원 언저리에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2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끌고 가고 있고요. 이런 패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대비포 볼까요? 탄력적이었으니까. 이건 약간 패턴이 다르죠. 정배열되는 과정에서 양선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고 좀 먼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어느 패턴에 잡냐? 제가 조금 이따가 단타할 때 분봉으로 잡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분봉으로 접근해서 종목을 잡아내는 방법. 강하게 치고 다는 종목들은 저 앞전에 고점이 있습니다. 앞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현재 거래 늘어나면서 올라갑니다. 요 라인에 잡습니다. 허리에 딱 잡습니다. 아마 이 가격에 많이 잡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 라인에 38,000원 요 라인에서 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요. 거래 늘어나면서. 이거는 갑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건 쭉 여기까지 오죠.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럼 짧게 잡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내일장 단타 내일장 어떻게 잡아야 될지. 최근에 잡았던 종목이 뭐 이전에 잡았지만 GS건설 한번 볼게요. 아주 어제 그제니까요. 신호도 정확하게 나갔으니까요. 이런 것들 알려드려야 직접 거래도 하시고 하니까. GS건설은 제가 요 패턴에 잡아드렸죠. 이미 이전에는 요 라인에서 똑같죠. 정배열되어지는 과정에서 앞에 고점과 이 앞에 고점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거래는 요 앞점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잡는 겁니다. 여기서 패턴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패턴들로 종목이 움직입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패턴들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제 그제 잡았던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봉으로는 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 분봉으로 잡는 겁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를 줄 때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침 초반에 10시 부근에 아마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잡아야 된다고 딱 신호를 드렸습니다. 어제였으니까 10시니까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분봉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연속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일봉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분봉에서의 그 이평선들이죠. 분봉에서 이평선들이 이 앞점 고점입니다. 앞에 고점. 크죠? 여기까지는 아직 돌파할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에 GS건설을 딱 세팅해 드리면 돌파하죠. 쫓아갑니다. 그래서 쫓아가야 돼요. 쫓아갑니다. 제가 두 번의 메시지를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오후장에 한 번 드리고 두 번 잡았어요. 여기 잡았죠. 돌파합니다. 여기서 거래 늘어나죠. 거래 빠방 치면서 들어갑니다. 쫓아갑니다. 여기서 가격을. 그리고 나서 장마감 근처에서 패턴이 살아나면서 다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을 잡았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이것도 최근에 잡은 거니까 어제 그제. 아모레퍼시픽은 일봉과 분봉을 통해서 잡는 법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저기 뭐냐 이번 주초에 잡아드렸죠. 주초에 실제적으로 잡은 거는 요날 제가 그림을 드릴게요. 요날 잡았습니다. 왜냐 앞에 고점이죠. 저는 이건 일찍 들어갔습니다. 양선을 2개 줬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날 잡았습니다. 이날 분봉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날 분봉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래 꼬리를 달았죠. 제가 아래 꼬리를 달 때는 양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양선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음선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달았을 때는 양선형이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당길 때는 요날 잡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어제 그제 잡는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칠판 모드를 해제하고요. 분봉으로. 이건 오늘 어제장이죠. 어제장이니까 제가 이게 메시지가 나간 게 장 극초반 9시 5분에 나가고 12시 59분 2번 나갔네요. 제가 그래서 그 문자 나간 거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9시 5분 이때죠. 이게 9시 10분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고점이죠. 정배열 되십니다. 정배열 딱 되죠. 근데 아침에 딱 해서 딱 뜨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양선 요 허리쯤에 잡았을 겁니다. 20만원 아랫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럴 때 잡아야 돼요. 요럴 때. 고점 돌파하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급격하게 움직여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거래 늘어나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쭉 보시다가 아마 12시쯤에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12시니까 시간이 2시 11시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서 잡는 겁니다. 요런 패턴으로 공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런 패턴으로 들어가시면 주식 쉽습니다. 대부분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패턴에서의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다른 패턴의 종목. 그럼 바닥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한번 터닝하는 종목들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다 올라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종목 아니면 대부분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완전한 아까 바닥에서 정배열되어지는 과정의 종목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좋은 종목은. 회사가 너무너무 부실한 종목은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한 차례씩 조금씩이라도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가느냐 쉬느냐 이 차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가 왜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지, 잡았다가 놓쳤던 종목이라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 드리죠. 보세요. 셀트리온은 이전에 상승했어요. 그리고 역배열되어지고 정배열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매 포인트입니다. 똑같죠. 좀 더 본다고 한다면 고점을 돌파하는 요 시점이죠. 요 시점. 늦어도 여기 애더하는 과정입니다. 빨리 잡으면 요 시점이 요 정배열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뒤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쭉 한번 가겠습니다. 요 시점이죠. 여기서 보시면 상승 이후에 한번 제끼고요. 이 정배열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요럴 때 잡습니다. 늦어도 요때. 그리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종목 더 보여드릴까요? 요런 패턴이 어디 있는지. 아까 컴투스 말씀드렸죠? 이것도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을 세팅하는데 놓쳤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장을 보면 아까 형태 종목들은 이전에 상승을 줬고요. 제끼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잡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 컴투스 같은 패턴들은 뭐냐면 주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옆으로 오랫동안 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기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주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이전에 상승을 한번 준 이후에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어느 텀에 딱 여기 잡는 건데 요걸 어떻게 포착하느냐. 이게 이거일 될 수도 있고 이게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가 향후에 어떻게 올라가는 거를 판단하고 잡느냐.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칠판 모드 해제하고요. 보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이유냐면 요 라인, 아마 요 라인 근처 부근이 될 겁니다. 요 라인이면 아까 좀 전에 대부분의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종목을 세팅하라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이전 거래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거래가 한 번 들어왔어요. 또는 앞전에 요 정도 거래 들어왔습니다. 가겠다고 하는 종목들은 이미 4, 5일 전부터 거래가 빠바바바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존의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죠, 이제. 엄청나게. 이런 패턴으로 종목을 접근하시면 지금 장에 맞는 패턴의 종목들 많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패턴으로 쉬었다가. 넷마블이요? 한번 볼까요? 넷마블도 이런 비싼, 제가 넷마블 많이 말씀드렸죠. 12월 중순. 말씀드렸죠. 아마 11월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신 가격을 크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넷마블은 제가 한 5번 정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시간으로 버티면 14만원까지는 충분히 준다. 근데 14만원에서는 팔고 나와야 된다. 다만 나는 진짜로 이거를 그냥 묻어두겠다라는 심정으로 언제까지 묻어주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14만원 갔었나요? 14만원까지는 안 갔네요. 13만 5천원까지는 갔었는데 요때 근처까지 가긴 했는데 14만에 팔고 다시 잡고 팔고 다시 잡고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갑니다. 이거. 주가 더 빠질 건 없어요. 분명히 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61평선이.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그럼 이 시점이 언제가 되냐? 1월 중하순 될 겁니다. 1월 중하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못 가냐면요. 개인이 많이 물려있는 이유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테크니컬하게만 보게 된다면 여기서 주가가 상한가 내지는 연속적으로 10% 이상 주가가 빵 뜨지 않으면 60일 이평선을 절대 못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힘이 너무 강해서. 10% 이상 연속 3일을 이 종목이 특별하게 재료가 없는 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짓눌립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 1월 중순 이후가 되면 얘가 돌겠죠. 그때 정배열되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이 패턴에서 1월 중순 이후에 이것도 잡으시거나 기다리시거나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아까워요. 이 종목.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많이 추천이 나갔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너무 많이 물려있습니다. 시간으로 버티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팔아서 대체할 종목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아예 못 간다라면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시간으로 버티면 지금보다 나은 가격에서의 모습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상대적 박탈감. 나만 이 시장에서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더 손실 보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내 종목 그냥 난 요 종목만 패겠다. 나 2021년 한 해 다른 거 다 안 보고 이 종목만 패겠다. 팔고 4, 5% 차익으로 사고 이때 어떤 패턴으로 매매하시냐면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팔았다가 쫙 떠버리면 다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매매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30% 한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량을 팔고 전량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주식 이 한 종목만 패겠다라고 하면 30%만 고점에 팔고 다시 한 5% 6% 이하에서 다시 사고 팔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딱 잡히는 날이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이 주가가 터닝 포인트가 잡히면서 상승 반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물량을 다 털리거나 못 잡습니다. 왜? 내가 판가격 이상인데 어떻게 사? 분명한 게 내가 판가격 이상이다 하면 따라 잡아야 됩니다. 그건 가는 겁니다. 잡아야 돼요. 보통 엎어치기 막 이렇게 하는데 2배로 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고난이도고요.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는 최소 3% 조금 올라가는 건 관계없고요. 1, 2% 올라가는 건 관계없습니다. 최소 5% 이상 올라갔을 때는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았을 때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돌파하고 5% 이상 올라갔다. 쫓아가야죠. 3분의 1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패턴으로 매매하셔서 매수 단가 낮추시고요. 주로 이럴 때 매매하시면 주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내 기존에 100주 물려있는데 그런 매매를 하면 120주 됩니다. 그러면 단가 낮춰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매수 가격 좀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 내 최초의 매수 단가가 녹아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심적으로도 나 이거 손실이 내 계좌에서 뭐 500인데 300인데 700인데 이러다가 매매를 한번 하게 되면 그게 감소가 되죠. 왜냐면 매도를 하면서 상세가 되고 매수를 하면서 저가에서 하면서 또 이게 상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플러스야? 야, 내가 이 플러스 됐네? 실제 플러스는 아니지만 계좌 잔고 내에서의 빨간불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어떤 분들은 매수가하고 잔고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여주지 말라는 분들도 계세요. 연락 와서 요거 나 빼줘. 난 이거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다른 매매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지언정 매매하는 장에서는 손익을 빼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자기 매매 습관에, 패턴에 이 손실 금액이 굉장한 데미지를 주거든요. 다른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낮추시면 장부에다 기록해 두시고요. 장고에서만 플러스가 나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매매가 잘 됩니다. 주식은 심리게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리게임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세하면 수익 납니다. 여유가 있으면 수익 납니다. 부자들이 왜 돈 버는 줄 아세요? 그들은 여유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요. 항시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런 장고에서의 마이너스 지우는 것도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필룩스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필룩스까지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심정 알거든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채팅창에 쓰셨을 때는 용기 내셔가지고 어렵게 부탁하신 건데 제가 필룩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고자 하신 건 아니고 가지고 계신 걸 거고 이 종목을 물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는 거는 제가 주가 분석이나 재무 분석을 잘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대한 재무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단순하게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 종목을 핸들링 할 때요. 이거는 이미 빠져나갔는데 새로 들어오느냐가 이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요 텀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1년 텀이 만들어지면 새롭게 세팅에 들어갔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미는 과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상한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주가를 이틀 연속 2번 이렇게 친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못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종목 무지하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데미지도 굉장히 입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종목 만지고 패턴들 흐름들 잘합니다. 들어왔습니다. 빼는데 어디까지 빼냐면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계좌를 락을 걸어놓고 주식을 분산시켜 놨을 겁니다. 분명히 뺄 때 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4,750원이죠. 제가 볼 때는 4,500원 뭐 요 내외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가격 이하로 빼게 되면 매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핸들링하는 세력들도 4,500원 내외에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타이밍상으로는 요 붙는 자리에서 한번 튈 거고요. 요 튀는 자리에서 다시 흔들리고 이렇게 모습은 좋습니다. 괜찮아요. 요 거래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 패턴.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고요. 요런 패턴의 종목들. 제가 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 저희 전산 직원하고 몇몇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들 집에 못 갑니다. 버스 요즘 일찍 끊겨가지고 저야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는데 이 친구들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못 갑니다. 제가 택시비 줘야 되거든요. 못 가기 때문에 제가 방송은 요 정도 선에서 또 내일도 있고 뭐 방송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특히 내일 같은 5시에 방송하기 때문에 오늘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내일 방송 이렇게 이용해 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더블클럽 채팅방 풍문으로서 더블클럽 채팅방 여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 많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제가 여기서 답도 많이 드리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도 잡아드리고 있고 잘 못 가면 제가 가이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더블클럽 풍문으로 들어서 더블클럽이라고 치시면 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아주 자유롭게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